안녕하세요. 요즘 펩트론 주가 때문에 마음 졸이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네,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바이오 섹터 전문 분석가들의 의견, 또 자료들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분석가들이 이건 확실하다 이렇게 입을 모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나는 좀 다르게 본다 하면서 개별적인 분석을 내놓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좀 나눠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주가가 오르내리는지,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건지 그 핵심을 딱 짚어내서요.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뽑아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그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동의하는 지점부터 살펴보죠. 최근 펩트론 주가가 왜 조정을 받았나?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여기에 대한 어떤 공통된 시각입니다. 뭐가 제일 첫 이유였을까요? 네, 여러 분석가들이 진짜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첫 번째 원인은 역시 시장 전체의 분위기입니다. 특히 그 미국하고 중국 간 무역 갈등, 이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국내 증시 전반에 좀 찬물을 끼얹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펩트론 역시 그 여파를 피하기는 좀 어려웠다. 이런 분석이 거의 지배적이에요. 결국은 펩트론 개별 이슈라기보다는 시장 환경 자체가 좀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장 전체 분위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오 섹터 자체의 어떤 상대적인 매력도 하락,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시장 자금이 뭐 반도체나 AI, 로봇,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막 몰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쪽이 뜨거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예전만 못하다는 겁니다. 한정된 돈이 더 뜨거운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바이오 섹터 전반이 다소 좀 소외되는 그런 분위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듣고 보니 펩트론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외부 환경 요인이 정말 컸다는 거군요. 그런데 혹시 내부적인 요인은 없었을까요? 예를 들면 7월부터 주가가 꽤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한 3개월 이상 기대감만으로 버티려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확하십니다. 그 부분도 많이 지적하는데요. 주가가 단기간에 워낙 급등했던 만큼 특히 고점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들 중심으로 불안 심리가 터졌을 가능성, 이걸 지적하는 분석가들이 많아요. 35만 원 선 딱 찍고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조정 시작인가? 이런 마음에 매도 물량이 나왔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또 초기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수익 났으면 팔고 싶겠죠. 네. 여기에 더해서 뭐 시장 전체에 골칫거리긴 합니다만 불법 공매도 문제 역시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일부 분석가는 뭐 금융당국의 좀 미온적인 대처가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웠다. 그리고 늘어난 공매도 잔고가 주가 상승을 계속 억누르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요.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바이오 섹터도 주춤하고 투자 심리도 불안하고 게다가 공매도까지 하락 요인이 정말 꽤 복합적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석가들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일라이릴리와의 기술 이전 본계약 체결 가능성 여기에 대한 기대가 정말 엄청나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현재 펩트론을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계약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세부 조율에 시간이 좀 걸려서 3분기 체결은 물 건너 갔지만요.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10월, 11월 협상을 거쳐서 연내, 늦어도 12월에는 본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로열티 비율 소수점 단위 조정만 남았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와, 그렇게 구체적으로요? 네. 여기서 근데 핵심은요. 펩트론이 릴리에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릴리가 펩트론의 기술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릴리가 더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스마트 대포라는 1개월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 때문인데요. 이게 펩트론의 아주 강력한 무기라는 거죠. 한 전문가는 릴리가 절대 펩트론을 포기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단언하기까지 했습니다. 릴리가 펩트론 기술을 꼭 필요로 한다. 와,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강력한 모멘텀이겠네요. 그래서인지 계약만 성사되면 주가가 50만 원 선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상당히 구체적인 목표가도 제시되고 있죠. 심지어 2025년에는 30만 원 넘을 거다. 이런 전망도 본 것 같고요. 네, 목표가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펩트론의 주력 파이프라인, 예를 들어 PT403 같은 GLP-1 계열 비만 및 당뇨 치료제가 있잖아요.
이게 공략하는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2030년에는 1,000조 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이거든요. 1,000조 원. 네. 이 GLP-1 약물이 단순히 살 빼는 효과뿐만 아니라 뭐 당뇨나 심혈관 질환 개선 이런 다양한 효능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대포 기술 자체의 확장성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미 파킨슨병 치료제 PT320 개발 경험이 있고요. MASH, 그 대사기능장애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 같은 다른 분야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술 자체의 확장성도 있군요. 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10월부터 LG화학을 통해서 전립선암 치료제 루프원, 루프론디포 이걸 국내에 공급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상용화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아, 드디어 매출이. 그렇죠. 그동안 펩트론의 발목을 계속 잡았던 만성적인 적자 구조, 이걸 탈피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한 분석가는 국내 루프원 시장 규모를 한 2조 7천억 원 정도로 보는데 여기서 5%만 점유해도 연 1,350억 원 매출이다. 그럼 현재 연간 150에서 160억 원 수준의 적자를 단번에 흑자로 돌릴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와, 5%만 해도 흑자 전환이네요. 네, 스마트 대포 기술 기반의 1개월 제형 정쟁력을 생각하면 5% 이상 점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와, 루프한 매출이 그렇게 임팩트가 클 수 있군요. 적자 탈출은 정말 중요한 의미인데 그게 이제 가시화된다는 거네요. 자, 지금까지는 분석가들의 대체로 동의하는 긍정적인 전망과 또 하락 원인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석가가 똑같이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특히 최근 주가 하락을 설명하는 방식이나 앞으로의 전략에서 좀 흥미로운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이 다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 주가 하락을 단순히 시장 영향으로만 보지 않고요. 소위 개미털기 과정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개미털기요? 네, 즉 릴리와의 본계약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막 흔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빼앗으려는 세력의 움직임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세력이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이게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흔히 쓰는 말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대주주인가요? 아니면 특정 기관 투자자인가요? 네, 보통 여기서 세력이라고 하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체들, 예를 들면 대주주나 특정 자금력을 가진 집단, 이런 걸 좀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의도적인 가격 누르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로는 거래량 없이 주가가 하락하는 패턴을 들어요. 아하, 거래량 없이 빠지는 거요? 네,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하락하면 진짜 매도세가 강하구나 하겠지만 거래량이 확 줄어든 상태에서 주가가 슬슬 밀리는 건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거나 좀 지치게 만들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거죠. 한 분석가는 거래량 없는 하락은 누가 봐도 개미털기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허허허, 강하게 표현했네요. 네, 또 제약 바이오 섹터의 특징 중 하나로 의도적으로 좀 부정적인 뉴스나 루머를 퍼뜨려서 주가를 흔드는 경우가 꽤 잦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과거에 릴리가 스웨덴 회사랑 계약했다는 소식이 돌면서 펩트론 주가가 확 출렁했던 사례처럼요. 네, 그랬었죠. 그렇죠. 별거 아닌 이슈를 막 부풀리거나 세력의 차익 실현 타이밍에 맞춰서 엉뚱한 기사를 내보내는 방식으로 주가를 좀 관리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펩트론 관련해서 새로운 호재가 딱히 없었던 점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좀 좋은 환경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개미털기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하고 좀 화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해석 속에서 향후 가격 전망이나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목소리들이 있을까요? 아까 공통 의견으로는 50만 원 목표가가 나왔는데 더 높게 보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위험을 경고하는 그런 시각도 있겠죠? 네, 목표가에 대한 시각은 분석가마다 편차가 좀 큽니다. 50만 원을 넘어서 그 이상을 보는 낙관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기적으로 추가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요. 일부 분석가는 주봉 차트상 20일 이동 평균선 부근까지 밀릴 가능성을 열어두거나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뚜렷하게 지지해줄 만한 가격대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지지선이 약하다는 의견도 있군요. 네, 특히 시가총액 10조 원에 해당하는 주가 대략 45만 원 선에서 세력의 1차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 분석은 좀 주목할 만합니다.
시총 10조라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를 넘어서면 추가 상승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한번 이익을 실현하고 다시 물량을 모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시나리오죠.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갈릴까요? 이런 변동성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도 좀 다양할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은 분석가들이 강조하는 건 쫄지 말고 버텨라는 기조입니다. 근거는 역시 릴리가 핍트론을 포기할 리 없다는 강한 믿음이고요. 결국 믿음이네요. 그렇죠. 현재의 주가 흔들림은 결국 지나갈 것이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해야 한다 이겁니다.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락은 해프닝일 뿐이다. 이런 표현으로 투자 심리를 다독이려는 모습도 보이고요. 일부는 기술적인 지지선, 예를 들어 주봉 21선 근처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로 삼으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아, 기회로 봐라. 네. 반면에 조금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는 분석가도 있습니다. 펩트론에 대한 믿음은 유지하되 투자금 전부를 묶어두기보다는 일부 소액으로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는 다른 섹터, 가령 반도체나 로봇 관련주에서 단기 매매를 병행하는 전략입니다. 그것도 방법이네요. 네. 이렇게 하면 현금 유동성도 확보하고 다른 종목들이 막 오를 때 느끼는 심리적인 소외감도 덜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이죠. 뭐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소액으로라도 단타를 하면서 시장 흐름을 좀 따라가 보라는 겁니다. 오, 그것도 정말 일리 있는 전략이네요. 펩트론의 장기 가치를 믿지만 단기적인 시장 소외감을 관리하는 방법이군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펩트론의 오송 제2공장 착공 소식, 이것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석이 많죠? 네, 맞습니다. 생산 능력을 현재 10배로 늘리는 이 공장 건설이 단순히 생산량 확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릴리와의 대규모 계약, 즉 대량 생산 필요성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미리 준비한다. 그렇죠. 2030년 완공 예정인데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비만 치료제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보는 거죠. 이게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 하나 좀 논쟁적인 부분이 경구용, 즉 먹는 비만 치료제와의 경쟁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결국 먹는 약이 대세가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하던데요. 에 대해서는 분석가들의 의견이 명확히 갈립니다. 일부는 먹는 약 개발이 성공하면 주사제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다른 다수의 분석가들은 현재 기술 수준과 효능 면에서는 펩트론의 1개월 지속형 주사제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압도적이다. 네, 물론 뭐 복용 편의성만 보면 알약이 좋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주사제의 체중 감량 효과 같은 게 훨씬 뛰어나고 또 한 달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편의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적어도 2030년, 길게는 2035년까지는 고성능 주사제가 시장을 주도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차트 분석에 대한 의견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주봉 21선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지표나 패턴이 있고 또 해석이 다른 부분도 있겠죠? 네, 기술적 분석에서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지선은 주봉 차트상의 2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아, 주봉 21선? 네, 과거 펩트론 주가가 3월하고 6월에도 이 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강하게 반등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다시 이 구간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을 매수 기회로 보는 분석가들이 많습니다. 한 분석가는 주봉 21선 아래는 펩트론에게 항상 기회였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할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은 세력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일단 꺾였다는 점에도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관점, 예를 들어 일봉 차트로 보면 상승 추세가 꺾인 것은 분명하다. 이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누가 봐도 단기 추세는 무너졌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단기 추세는 무너졌다. 네, 여기서 이제 비공통적인 의견, 즉 해석이 갈리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일부 분석가는 과거 주가가 37만 5천 원 부근까지 올랐을 때 나타난 상승 쐐기형, 라이징 웨지 패턴, 이게 기술적으로 명확한 매도 신호였다. 이렇게 뒤늦게 지적합니다. 이런 패턴이 나오면 통계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가 단기 고점이었다는 분석이죠. 아, 그때가 신호였다. 네. 반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기댈 만한 뚜렷한 지지 구간이 보이지 않는다며 추가 하락 가능성을 더 열어두는 신중한 분석가도 있습니다.
워낙 주가가 높은 수준에 있다 보니까 아래에 받쳐줄 매물대가 좀 약하다는 겁니다. 매물대가 약하다. 네. 기술적 지표 중에서는 RSI, 즉 상대 강도 지수를 활용하는 분석도 눈에 띕니다. 이건 주가의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만약 주가는 계속 하락하는데 이 RSI 지표는 오히려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나면 조만간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매수 시점으로 삼는다. 이런 구체적인 기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상승 다이버전스요? 네. 과거 다른 종목들 저점 매수 성공 사례로 이 지표를 들기도 하고요. 일목균형표라는 지표에 구름대 하단을 지지선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 신뢰도는 좀 낮게 평가하는 의견도 있고요. 재어보니 기술적 분석만으로도 해석이 참 다양하네요. 결국 이런 기술적 분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세력의 수급과 의도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분석가들도 있죠. 네,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바이오주에서는 차트만 보는 것보다 소위 큰 손들, 즉 최대 주주나 기관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지 아니면 매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주가 방향을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의도를 알아야 투자에 대한 확신도 생긴다. 이런 설명입니다. 오늘 펩트론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을 쭉 종합해보니까 정말 복잡한 퍼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황, 기술적 지표, 심지어 세력의 움직임까지 신경 써야 하는 그런 변동성이 크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라이릴리와의 계약이나 스마트 대포 기술력, 루프원 매출 같은 확실한 펀더멘털에 대한 강한 믿음이 공존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특히 루프원 상용화를 통한 실적 개선,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숫자로 증명될 수 있는 부분이라 중요도가 높습니다. 펩트론의 고질적인 약점이었던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회사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투자는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해서 각자 신중하게 판단하고 또 책임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펩트론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보다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분석가들은 저마다의 근거로 강한 확신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스스로는 이 변동성을 견뎌낼 만큼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현실화될 릴리와의 계약 조건이나 루프원 매출 성과 같은 정보들이 나왔을 때 그 실제 가치를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고 판단하실 건가요?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